안녕하세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양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대 사관학교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설명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경쟁률 1차 합격선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는 모두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서 일반 원서에 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진학 어플라이에서 특수대학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관학교는 UA 어플라이에 일반 원서 접수에서 들어가셔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경찰대학, 사관학교 모두 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차 시험에만 합격을 하여야만 우선 선발이니 종합 선발이니 또는 이제 합격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의 비중과 중요성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을 조금 비교하게끔 갖고 왔는데요.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가 국어하고 영어는 비슷하지만 수학은 사관학교는 정말 실제 수능처럼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분, 기하 이 세 개 중에 인문을 선택하게 되고 자연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는데요. 경찰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1차 합격 후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는 지금 자기소개서는 작년 기준의 자기소개서고요. 이렇게 1번, 2번은 일반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자기소개서를 갖고 있고 3번 물음에서 특별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지원동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관학교의 지원동기서는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은 작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동기서이고 올해의 지원동기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관학교의 지원동기서는 일반적인 대학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학생의 역량보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냐면 군인으로서 또는 장교로서 가져야 될 가치, 리더십, 노력, 봉사, 국가 간 열정, 끈기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또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1차 시험 발표 후에 신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신원조사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신원 진술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자기소개서는 가정 및 생활환경, 그리고 성장과정, 그 다음에 자아표현, 지원동기 및 비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인데요. 앞서서 제가 서류 제출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여기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경찰대학교는 제출 서류가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고요. 사관학교는 좀 더 많습니다. 사관학교는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종에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이것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작성하거나 스캔 후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봉사활동 확인서,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인증서 및 기타 가산점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모두 다 필요한 그 부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잘 확인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 신원진술서나 자기소개서 또는 개인신용정보서, 기본증명서, 병적관계 서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개인신용정보서, 기본증명서, 병적관계 서류, 남학생인 경우와 여학생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온라인으로 스캔 후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이제 발급하는 기관이라던가 장소가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서류를 잘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입니다. 경찰대학교의 면접시험은 적성 면접, 창의성, 논리성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총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적성시험은 인적성 면접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일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 봉사활동을 많이 했네요. 외식하게 됐죠?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고요. 창의성, 논리성 면접은 창의성 면접이라고 부르면서 경찰이 되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 방법과 순발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에 투신하는 사람을 목격했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동안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찰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될 대처 방법과 순발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 토론입니다. 집단 토론은 찬반 토론의 면접으로서 예를 들어 소년법 폐지에 찬성 반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는 경찰대학과 다르게 여러 가지의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가사학교 모두가 조금씩은 다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역량검사는 성과 능력 지수와 조직 적합 지수, 관계 역량 지수, 호감 지수를 평가하게 되고요. 구술 면접을 통해서 국가 간 표현력, 논리성, 주도 자신감을 평가하고 있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봉사 희생,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직접 성취, 독서활동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 동기나 사회성 의지력을 보고 있고요. 외적 자세로서 자세, 열정, 자신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MMPI-2 인성검사를 진행하면서 지적 요인을 검사하고 있고요. 종합판정은 이제 이 위에 있는 구분된 검사를 바탕으로 총괄 점검 및 보완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 AI 면접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AI 면접은 응시자의 얼굴, 표정, 얼굴색 변화, 음성의 높낮이, 답변 속도, 자주 쓰는 단어 등 외면적 요소와 궤의 능력, 호감도, 조직 적합, 열정 등의 내면적인 요소를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AI 면접 진행은 기본 필수 질문을 먼저 시작으로 탐색 질문, 그리고 상황 제시형 질문, 그 다음에 게임. 여기서 게임은 정말 어떤 그런 게임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공의 무게 맞추기, 또는 퍼즐 맞추기, 또는 경로 맞추기,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구조화 질문으로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술 면접인데요. 구술 면접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인 점수를 반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내용으로는 이제 보통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동맹관 등 이 군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은 경쟁률입니다. 모든 경찰대학교, 사관학교에서 이제 경쟁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먼저 파란색 그래프가 작년도 경쟁률이고,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재작년, 그리고 회색깔 그래프가 2020학년도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찰대학교가 다른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바로 이 주황색 그래프가 시행되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경찰대학교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요.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사관학교는 시험을 보기 전에 지원 동기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시험만 보기 위해서 왔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러 왔다는 친구들은 보통 경찰대학교로 접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총 나타내져 있는데요. 실제적인 경쟁률이 되게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1차 합격자 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정원 대비 경쟁률보다는 1차 시험 실질 경쟁률이 비교적 많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아까 작년도 92.4대 1이지만 1차 시험에서 6배수를 뽑기 때문에 13.4대 1로 현저히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선인데요. 사실은 이 합격선, 1차 합격선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학원가나 또는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수합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요. 대충 이 정도 선에서 합격이 되고 평균이 내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보통 총 국영수, 원점수 합쳐서 235점 근방입니다. 이게 합격자의 평균이므로 합격선, 다시 말해서 합격
커트라인은 이것보다 조금 더 한 15점 정도 감소한 220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참고로 1차 시험에서 총 278명이 합격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 합격자가 107명이나 됩니다. 그 말은 278명 중에서 107명이 등록을 하지 않고 나간 거고 추가적으로 107명이 등록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1차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라면 최초에 합격한 친구라면 이미 107명이 뒤에 있는 상태이므로 본인의 등수가 대략 170등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체력과 면접 그리고 수능 점수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의 합격선입니다. 사관학교는 인문, 자연,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컷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참고로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관학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찰대와 다르게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어, 영어와 수학 모두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데 특히 수학은 수능과 동일하게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합격 전략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특수대학을 붙기 위해서는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1차 시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배수안에 들어가야 종합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1차 배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은 틈틈이 꾸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체력 검사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1차 합격 후에 준비하고자 하는 생각은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지금 1학기 때부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체력 검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 선발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수능 점수로 나중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공부도 끝까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수대학,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